올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대륙을 꼽으라면 역시 유럽을 꼽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되어 1년을 훌쩍 넘기고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럽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격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역시 폴란드인데요. 폴란드 시각으로 지난 9월 5일 개막한 국제방산박람회 MSPO 2023의 개막식에서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놀라운 발언을 하여 유럽을 한바탕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발언에 맞추어 폴란드에서 추가 계약 소식이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폴 방산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anujemy w następnym roku wydanie 137 miliardów złotych z budżetu Rzeczypospolitej na obronność. To także Fundusz Obrony Narodowej. Ale to jest kwota, która robi wrażenie na całym świecie, bo to jest ponad 4% naszego PKB. To jest w stosunku do PKB absolutnie jedna z największych kwot, jakie są wydawane w państwach Sojuszu Północnoatlantyckiego. I to rzeczywiście pozwala na bardzo dynamiczną modernizację polskiej armii w bardzo wielu sektorach jednocześnie. Ten proces się dzieje, jest realizowany. Wydawał się na początku chaotyczny, ale dzisiaj widzimy pierwsze jego efekty. Te efekty są, śmiało mogę powiedzieć, znakomite i mam nadzieję, że przemawiają nie tylko do polskiego społeczeństwa, jako tych, którzy mają czuć się bezpieczni, nie tylko do polskich żołnierzy, jako tych, którzy mają służyć w jak największym stopniu, zapewniając to bezpieczeństwo obywatelom, ale przecież także, którzy mają służyć bezpiecznie, co niezwykle ważne. 폴란드의 지난해 국방비는 GDP 대비 2.2%였는데 이를 단숨에 2배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이와 함께 지난해 막대한 지출을 통해 한국과 함께한 9년 대화의 결과물이 매우 탁월했고 깊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급진적인 국방비 증액 소식에 현장에 있었던 유럽군 관계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나토 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유지해오고 있었던 폴란드가 단숨에 유럽 1위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과거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국방장관이 향후 2년 내로 폴란드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던 것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으면 가장 먼저 써야 하는 곳에 써야겠죠. 국방비 대규모 증액이 발표된 직후 MSPO를 위해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었던 한국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추가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연달아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타자는 카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5일 MSPO 2023을 방문한 카이의 강구영 사장이 폴란드 최대의 국영 방산그룹 PGZ와 FA-50 전투기 운용 지원을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카이는 지난 8월 15일 FA-50GF 1위 호기를 첫 납품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 12대를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인데요.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현존하는 최고 사양으로 개량한 FA-50PL 모델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카이는 폴란드의 FA-50 운용을 도와 완벽한 기술 지원과 고객 만족으로 폴란드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얼마 전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 카이의 기지사무소를 개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지사무소는 바르샤바에 위치한 카이 현지사무소와 소통하며 폴란드로 납품될 FA-50 48대에 대한 고객 기술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계획인데요. 또한 카이에서는 폴란드 공군 측의 정비와 기술 군수 지원, 부품 조달,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중장기 후속 운영 지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후속 운영 지원 사업은 항공기 수명주기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성사될 경우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내 종합 후속 지원 센터로서 다양한 정비 소요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 F-15, F-16, F-35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년 수백억에 달하는 비용을 미국 측에 지불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 수출한 FA-50의 수명이 다될 때까지 정비 사업을 통해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 못지않게 한국 방산의 지속적인 고정 수익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폴란드 국방부와 FA-50 항공정비센터 설립도 논의 중이죠. 이번 협약을 통해 카이의 본격적인 유럽 진출을 위한 첫발을 떼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식이 들려온 곳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카이와 같은 날 K9과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 호마르 K의 제조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호마르 K 발사대와 유도 미사일 현지 생산을 위해 PGZ와 생산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72기의 천무 발사대와 1만 기 이상의 정밀유도 로켓을 포함하는 2차 집행 계약의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천무의 주력 유도 로켓인 239mm 유도 로켓 기술 이전을 위해 공동 출자 회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폴란드에 한국의 239mm 유도 로켓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죠. 한국방산의 빅3 중 카이와 하나가 나온 만큼 마지막 소식은 역시 K2 전차의 제조사 현대로템이었는데요. 현대로템과 파트너가 되어 K2PL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할 PGZ가 K2 전차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는 그중 1차 물량인 180대는 2024년까지 한국에서 직도입하고 나머지 82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면허 생산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PGZ의 흐바웩 회장은 K2PL 전차 생산을 위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PGZ는 포즈난에 위치한 산하 방산업체인 WZM의 군용 차량 공장에서 K2 전차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는 K2 전차 생산 공장 확대와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라는 것이죠. 흐바웩 회장은 해당 공장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최종 조립과 통합 작업을 할 수 있는, 즉 K2 전차의 최종 생산을 위한 공장으로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한국에서도 단순히 폴란드 시장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PGZ는 한국과의 공동 생산 제품이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전역의 허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한국과 곧 후속 계약이 체결될 것이며 제3시장 협력은 한국 측에서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에 한국 방산을 전파하기 위한 선봉의 폴란드가 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MSPO 2023을 통해 전 유럽 국가들에게 한폴 협력으로 재탄생한 K방산의 저력을 선보일 수 있었으며 K방산의 유럽 진출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 유럽의 군사 관계자들이 모인 앞에서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한국 방산과의 협력과 연계를 강조한 이유는 유럽에서 한국 방산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유럽에 닥친 전쟁 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벽이 되어주고 있는 러시아와 달리 나토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괴뢰국 벨라루스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벨라루스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전투형제단 2023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등이 포함된 유라시아 군사동맹이 총동원되어 벨라루스의 6개 훈련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위해 수천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해 전선을 확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고진의 사후 벨라루스에 잔류한 바그너 그룹의 잔당 병력 역시 벨라루스군에 합류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현재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바그너 용병들이 벨라루스 여권을 가지고 침투해 국경지대에 사보타주를 벌일 가능성을 경계하여 국경 폐쇄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발 뻗고 잘 날이 없을 정도로 전 유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덕분이라고 하기엔 못하지만 계속되는 전쟁 위협으로 유럽에서 한국 방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한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나토 주요 회원국들 역시 국방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예산을 늘린다고 늘린 만큼의 금액이 곧바로 국방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나긴 군축으로 무너진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일에만 예산의 대부분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독일이 은근슬쩍 말을 바꾸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던 공약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국방 예산은 지난 20년 동안 고작 GDP의 1%대에 머물러 안보 무임승차라고 미국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자 145조 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을 만들고 국방비를 2%까지 증액하여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었죠. 이를 통해 2022년 대비 약 200조가량의 국방비가 증액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숄츠 내각이 통과시킨 예산 조달법 초안을 보면 나토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장을 결정 직전에 빼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특별방위기금으로 동맹국들을 달래고 시간을 끌다가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국방비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려버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바닥을 쳤던 독일 방산의 신뢰도가 회복되기란 불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의 안보가 걸린 군수 사업을 몇 년만 지나면 쇠퇴가 예상되는 곳에 맡길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을 테니 말이죠. 덕분에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독일에서 무기를 구매했던 국가들만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계약을 물을 수도 없기에 독일이 잘만 해주기를 기대해야 하는데요. 구입할 때와 달리 값과 을이 뒤집혀버린 상황입니다. 한국 방산과 일체화를 택하고 유럽의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폴란드의 선택이 옳았었다는 게 또 한 번 증명되었는데요. 남은 MSPO 기간 동안 한국과 폴란드의 새로운 방산 계약과 유럽의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속이 시원해질 만한 대규모 잭팟 계약을 기대해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